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이 어쨌든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이고, 이번 올해는 작년까지는 좀 광범위한 주제로 해커톤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시국인 만큼 그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에서 각자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를 고민하시고 그거를 이제 최종 해커톤 프로젝트에 좀 잘 녹여주시는 게 아마 이번 그 해커톤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가장 주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라인인데 저희가 사실 해커톤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사실은 이 좀 안정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생각인데 올해만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오늘 첫 만남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외에 다른 워크숍이나 해커톤 행사 자체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배포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팀별 소개도 좀 들어보고 싶고 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니까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마스크 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건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 일정이 일단 원래 13시부터 시작하는 일정인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잠깐 밖에 나가서 보니까 뭔가 주차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요 앞에도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30분 동안 제가 오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해커톤이나 워크숍 행사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팀장 분들께서 오셨을 것 같은데 팀장 분들께 이제 물품을 배포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배포해 드리면 저희가 배포해 드리는 그 뭔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쓰임을 사용법 같은 걸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시 반부터 2시까지 일단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들고 나오신 그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디에이션한 결과 뭔가 들고 오신 건데 그거를 지금 현재 우리 그 해커톤에서 제공하는 기술들로 그 구현이 가능한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뭔가 워크숍을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셔서 실현 가능성이 좀 힘들다,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러면은 아마 좀 주제를 바꾸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1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17팀이니까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요 앞에 나오셔서 한 3분 정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 제가 그분한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그때 발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시부터는 그 강서편 프로님께서 역시 타이젠 팀에서 나오셨고요. 그 타이젠 개발 환경 설정하는 거를 설명해 주실 텐데, 원래 작년까지는 저희가 C 베이스로 강의를 해서 C 언어를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C 베이스 말고 C# 베이스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으로 코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을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 설명 드리는 게 한 1시간 좀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시연을 여기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 개발 환경,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저희가 다 포맷을 해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새 노트북인데 여기다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거는 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 유튜브에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팀장님들은 여기서 따라하실 수도 있고, 팀원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댁에서 이제 환경을 구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5시쯤에는 이제 Q&A를 하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일단은 러프하게 잡아놓은 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수업을, 그러니까 이 워크숍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좀 낮은 미션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최종적으로는 미션을 자기 팀의 깃허브에다가 올려놓는 게 미션인데 깃허브에 대해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 깃허브 일단은 계정 생성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참가하신 팀들은 반드시 꼭 깃허브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팀용 리파지토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요. 계정이 없는 분들만 일단 잠깐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정이 이미 있고 깃허브를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 깃허브에 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리파지토리를 만드세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깃허브 나는 써본 적이 없고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만 잠깐 요거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깃허브 주소는 github.com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앞으로 워크숍 기간 중에 그리고 해커톤 행사까지 뭔가 결과물들이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모든 결과물을 다 여기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깃허브 주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깃허브의 리파지토리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깃허브에 가입부터 하겠습니다. github.com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런 화면. 제가 아침에 캡처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은 이미 이제 계정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냥 리파지토리 만드시면 되고요. 계정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사용하실 계정 이름 적어 넣으시고요. 이메일 꼭 유효한 이메일 넣으셔야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이제 이 이메일 주소에 메일이 가는데 그 메일 주소에서 베리피케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유효한 메일 꼭 적어주시고 사용하실 패스워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인업,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면 요거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노트북 혹은 뭐 스마트폰으로 깃허브에 일단 이렇게 가입 하세요. 10초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잠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되게 하울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울린다고 해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일단 화면만 보고 소리는 잠깐 끄고 화면만 보고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화면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무료 가입 플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로봇인지 아닌지 체킹하는 걸 거예요. 적당히 체킹하시고 이제 무료 계정, 무료 사용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요거까지 따라해 보세요. 깃허브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없으신 한두 분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있으신 분들은 빨리 리파지토리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환경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뭐 관심사 적고요. 저는 타이젠, C# 적었는데 이거 뭐 알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플릿 셋업을 하시면 자기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요거까지는 따라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등록한 이메일로 가셔서 이제 깃허브에서 보낸 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요 화면이 보이면 Please verify your email address. 요 화면이 보이면 이제 본인 메일로 가셔서 아마 깃허브 메일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제 계정을 이렇게 좀 지웠고요. 요 메일을 여셔서 요 밑에 verify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자기 계정이 등록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단계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저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저장소 만드는 건 여기 리파지토리 생성 요런 화면, 요 베리피케이션 요 버튼을 누르면 아마 요런 화면으로 갈 텐데 여기서 이제 create a repository 요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화면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요 화면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적당히 어딘가에서 버튼을 잘 찾으셔가지고 본인 팀의 리파지토리를 하나 꼭 생성해 주세요. 그럼 그 리파지토리를 이따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꼭 지금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계정부터 만드신 분들은 계정 만들고 리파지토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계정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요거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리파지토리 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본인 프로젝트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샘플이라고 적었고요. 여기에는 각자 알아서 편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이름으로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꼭 퍼블릭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파지토리에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계속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해커톤 날에도 그렇지만 워크숍 진행하는 중간에도 가끔 뭔가 미션이 부여가 되면 그 결과물을 제출하셨는지 혹은 잘 하셨는지 뭐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퍼블릭으로 하면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프라이빗으로 하면 저희가 볼 수 없으니까 꼭 퍼블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이 Create Repository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저장소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혹시 이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제가 가급적 천천히 할게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만약에 따라오기 힘드신 분들은 이 주소를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 보이시죠? 주소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다 저 주소에 접속하시면 발표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 그냥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여기 접속하시면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제일 최근 게시물에 아마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을 거고요. 네. 앞으로도 뭔가 공지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저기에 제가 정리를 계속 해놓을 예정이거든요. 꼭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구드로든 혹은 뭐 이렇게 워크숍이든 뭐 회의실이든 어디선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 드리는 내용을 계속 저 블로그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미션이 뭐냐면요, 그냥 목표만 얘기해 드릴게요. 목표가 이런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그 깃허브에 올리시면 돼요. 이런 이미지. 근데 이거는 지금 설명해 드린 적 없고요. 이따가 이제 강석현님, 이 다음 세션에 강석현님께서 어떻게 요런 스타일의 화면을 출력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로 월드 찍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대신 우리가 제공하는 샘플은 Welcome to Xamarin Forms라는 문구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Welcome to 팀명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럼 뭔가 어딘가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깃허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목적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오늘 혹은 적어도 내일까지 환경 설정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런 미션을 만들었고, 이 미션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막 넣을 필요가 전혀 없이 그냥 저희가 드리는 코드의 스트링 값만 자기 팀명으로 바꾸셔서 바로 출력하시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 이용하셔서 그냥 촬영하신 다음에 그거 깃허브에 올리시면 돼요. 요거에 어떻게 하냐, 그럼 그거는 다음 세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해커톤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제목은 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뭔가 비접촉하는 뭔가 솔루션이면 뭔가 재미있는 시나리오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미 여러 참가 팀에서 보내주신 시나리오를 읽어보긴 했는데 그 중에 딱 여기에 맞는 시나리오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신 여기다 써놨는데, 이제 이런 대회나 뭐 다른 어떤 행사에서
제출한 아이템을 쓰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면 중복해서 상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다른 대회에서 그러니까 입상한 적이 있는 다른 대회에서 뭔가 이렇게 했는데 입상하지 못했다. 그거는 상관없는데 뭔가 입상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아이템은 재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톤은 9월 5일, 6일 양일간 있고요. 아마 토요일 날 10시부터 할 텐데 이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시진 않으셔도 되고 대신 이제 댁에서 팀장님들도 오실 필요 없고 댁에서 10시에 이 저희 웹엑스 이런 거 열어둘 텐데 이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에 접속만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접속하셔야 돼요. 네, 일단 10시에 왜냐면 해커톤과 관련된 공지를 다시 한번 해드릴 예정이라서 저 때는 꼭 접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커톤인데 이 해커톤에서 사용한 하드웨어는 이제 가급적이면 저희가 오늘 나눠드릴 라즈베리 파이 4 하드웨어를 쓰셨으면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4 쓰셨으면 합니다라고 오해하실까봐 쓰셔야 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4를 쓰셔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지금 타이젠 OS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타이젠 플랫폼 OS 위에서 동작하는 앱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앱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에서 주요한 솔루션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요. 팀원은 그룹도 있고 여기에 개인 자격으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는 내부 심사에 통과하셨다는 거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과하신 분들만 온 거고 개인 자격으로 지원하신 분들도 통과한 거기 때문에 개인으로 계속 원하시면 개인 자격으로 끝까지 레이스를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좀 뭔가 팀을 조합해서 그룹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개인 자격 혹은 다른 그룹에 같이 얘기를 해서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레이스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 해커톤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팀이 구성되면 좀 우수한 성적, 우수한 결과물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건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드웨어에 좀 경험도 있으신 분 하나, 소프트웨어에 경험 있으신 분 하나 해가지고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하고요. 단 뭐 디자이너나 기획자로만 이루어진 팀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자 위주의 행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자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1인 개발자인데 하드웨어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험도 있는 풀스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혼자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늘 나눠드릴 것도 그렇고 저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도 그렇고 이런 소재들 6가지의 소재들을 가급적이면 이용해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솔루션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도 필요한 팀에게는 다 드리지 못하고 5대인가밖에 없어서요. 그냥 댁에 있는 모니터 꼽아서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디스플레이에 UI를 가진 앱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UI 앱이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도 드릴 건데 음성 제어하는 시나리오를 하실 분들은 그 마이크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카메라도 드려요. 그러면 카메라 갖고 이미지 분석하실 분들은 요 카메라 쓰시면 되고 그리고 통신 모듈도 있는데 캐데먼 같은 통신 모듈을 연결해서 뭔가 LG U 플러스랑 제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LG U 플러스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에 데이터를 보내겠다 하시면 이런 걸 쓰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누비슨 클라우드랑 K 시스템에서 만드는 클라우드와도 연동되게끔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예 외부 클라우드 업체 혹은 AWS 같은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클라우드 연동할 수 있게끔 뭐 워크숍이나 저희가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소재를 일단은 주로 워크숍 혹은 나눠드릴 제품에 다 녹여놨는데 근데 이거 외에도 언택트 주제에 맞는 다른 소재, 다른 어떤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셔서 솔루션에 반영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이거 꼭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 쓸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팀당 30만 원의 개발 지원금이 지원이 될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눠드리는 하드웨어에서 그냥 쓰실 거면 뭔가 개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 외에 저희가 나눠드리는 거 외에 다른 새로운 하드웨어가 필요한 경우, 센서라든지 뭐 릴레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럼 그걸 사시고 오늘 날짜부터 돼요. 이전 날짜는 안 되고요. 오늘 날짜부터 이제 한 달간 그 사이에 뭔가 필요한 물품을 추가로 30만 원 내에서 구매를 하셔서 그거를 이제 뭐 영수증이랑 필요한 이런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사후에 나중에 통장으로 현금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은 그 홈페이지에 따로 또 저희가 이미 해커톤 관련된 홈페이지 이 부분은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맥시멈 30만 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30만 원 갖고 여기 카메라가 있긴 한데 나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카메라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라즈베리 파이 2대로 하고 싶은데 그럼 라즈베리 파이 또 하나 사도 돼요. 그래서 여기 중복돼도 상관없고 아예 새로운 걸 사도 되고 대신 이제 솔루션에 녹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해커톤 기술 워크숍이 매 주마다 있을 거고요. 토요일 계속 있고요. 8월 15일은 그 공휴일 또 다른 의미의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안 하고요. 16일 그 주는 이제 하루만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그 기술 워크숍은 팀 내에 반드시 한 명 이상 팀장이실 필요는 없고 팀 내 한 명 이상 참석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또 미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미션으로 뭔가 불이익을 드리진 않으려고 하는데 깃허브에 미션의 결과물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 참여율을 보고 만약에 한 팀이 너무 독보적으로 열심히 참석했으면 아무래도 심사할 때 가점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요거는 실제로 그걸 가점을 줄지 감점을 줄지는 해커톤 당일날 첫째 날 오전에 정확히 가이드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가점을 하겠습니다. 감점을 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팀 내 한 명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뭔가 거기에 미션이 있을 텐데 그 미션을 수행해서 깃허브에 그 미션 결과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각자 이제 집에서 듣는 거고요. 오프라인이 오프라인으로 기술 워크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해 주시는 이 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워크숍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워크숍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이 정해진 거 없고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표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전문가분들을 빨리 섭외해서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여기가 이제 지캠프가 원래 그 기업체를 상대로 이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전문가분들 되게 많고요. 실제로 여기에 1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여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입주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심사 과정 거쳐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고 1년에 막 몇 팀 겨우 뽑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기회니 이걸 꼭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 거 사실 잘 모르셔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도와주시거든요. 회로도 필요하면 그려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해커톤 일정인데 이건 그냥 나중에 제 그 방금 올려드린 그 사이트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상하시라고 아침에 온라인에 이제 입장을 해서 이제 해커톤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들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해커톤을 시작하시고 그럼 이제 해커톤 할 때 뭔가 어려움을 겪으시면 저희가 멘토링 그 시간 동안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쭉 밤새 집에서 혹은 각자가 할 수도 있고 뭐 한 집에 모여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쭉 진행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둘째 날 소스 코드를 꼭 제출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깃허브에 그러면 11시까지 소스 코드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소스를 볼 거예요. 4명이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17팀의 소스를 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보고 나서 이제 그 점수가 이제 매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연 동영상 같은 걸 데모를 보여주셔야 되고 시연 동영상을 촬영해서 온라인으로 결국 상영을 해주시겠죠. 회의 시스템으로.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또 잘 동작하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평가는 이제 심사위원 4분이랑
동료 서로 이제 평가하는 거랑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1, 2, 3등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위에 다 설명해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저희가 심사위원이 60점이고 동료 평가가 40점인데 심사위원은 그냥 기획력이랑 실제로 기획력은 이제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냐에 따라서 그 점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완성도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솔루션의 아이디어만 보고 그 얼마나 독창적이냐 그런 걸로 그냥 10점이 결정되는 거고, 구현도는 그냥 소스를 보면 이거는 구현도는 실제로 데모 시나리오를 보겠죠 아마. 그래서 위에 촬영한 시연 영상을 보고 얼만큼 구현이 완성됐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스나 플랫폼 활용 같은 건 소스를 저희가 보고 얼만큼 그 소스의 품질이 좋고 플랫폼을 잘 활용했는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60점이고 동료 평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팀원, 팀장들이 뭔가 그 온라인으로 열린 투표 시스템에서 각자 한두 표씩 갖고 서로 원하는 이 팀은 잘했다 그런 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우수상한테는 올해는 300만 원, 작년까지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과 이런 특전이 있고요. 우수상도 두 팀이고 100만 원씩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장려상은 50만 원 역시 두 팀이고, 그래서 오늘 17팀인데 5팀 정도가 뭔가 우수한 성적으로 네, 뭔가 받고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소스를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좀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이랑 좀 앞으로도 계속 뭔가 사업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가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좀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라고 지금 6명 있어요 국내에. 그래서 그 좀 소스가 괜찮으신 분들은 저희가 타이젠 스페셜리스트로 임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2명이고요. 작년에 2명이 선발됐고요. 올해도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심사를 따로 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워크숍,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해커톤 설명드렸어요. 해커톤이 이제 대강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앞으로 진행될 9차례의 온라인 워크숍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 설정하는 게 제일 주요한 주제가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UI 앱, 만약에 여러분들의 솔루션에 뭔가 모니터, 뭐 LCD, 액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화면에 무언가 노출하기 위한 UI, 유저 인터랙션을 위한 앱을 개발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앱을 개발하시려면 여러분 솔루션에 그걸 녹이고 싶다 하면은 내일 수업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김명호 메이커님께서, 그러니까 외부 강의에 되게 유능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이미 강의안을 10강 정도를 만들어 두셨고요. 그거를 내일 오픈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일부터 틈틈이 그건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어쨌든 내일 오후 1시쯤에 그 웹엑스 열리면서 거기에 동영상 링크 이런 게 공유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UI,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그래서 타이젠 앱은 어떻게 개발하는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UI로 화면을 그렸으면 그 밑에 비즈니스 로직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뭔데? 그럼 그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앱 개발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UI 앱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이제 음성 제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에 꼽아서 그 마이크로 뭔가 발화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전등 켜줘, 전등 꺼줘라고 하면 실제로 그게 텍스트로 바뀌고, 그 텍스트로 바뀐 걸 토대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풀 시나리오를 한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솔루션이 음성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음 주 일요일은 꼭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음성 제어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지 분석 뭐 이런 것만 할 거다, 그러면은 출석만 하시고 이 수업은 열심히 안 들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 골라서 들으세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8월 16일, 그러니까 광복절이 이제 토요일인데 그때는 어쨌든 이제 쉬고요. 8월 16일 광복절 다음 날 일요일에는 이제 C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사실은 작년에 C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페리퍼럴, 그러니까 주변 센서나 혹은 뭐 주변에 뭐 LED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쓰려면 저희가 올해 말에나 C# API가 나오고 올해는 아직 C API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해커톤 기준으로는 그 외부 장치 LED나 뭐 센서나 이런 데로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려면 C 기반의 API를 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C 개발 환경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페리퍼럴 외부 주변 장치 주변 센서를 쓸 거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22일부터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를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요. 약간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일단 토요일 날은 그래서 요 C 개발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센서나 릴레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네, 센서나 이런 거 쓰시지 않고 나는 서비스만 쓸 거다, 혹은 음성 제어해서 뭔가 클라우드로 뭔가 보낼 거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출석은 해주시되 뭐 열심히 파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역시 C 기반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이미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이것도 C 기반이라서 이거는 C# API가 있어요. 준비가 돼 있는데 저희 강의 준비를 C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카메라를 쓸 거야. 그리고 그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재밌는 이미지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요 8월 23일 일요일에 있는 요 스마트 서베일런스 카메라 요 강의를 들으시고 그럼 C 베이스로 강의는 할 거예요. 근데 요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C샵에도 동일한 스타일의 API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바꿔서 자기 솔루션에 녹여내셔도 됩니다. 네, 그 원리나 이런 건 이날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는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C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은 뭐냐면 그러니까 토요일 8월 29일 토요일은 뭐냐면 그래서 C랑 C샵이랑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UI 앱을 C샵으로 짠다고 말씀드렸어요.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C로 짜기는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코딩을 해야지 화면에 그리는 거를 좀 더 생산성 높게 짤 수 있으니 화면에 뭔가 노출되는 거는 C샵 베이스로 짜고 그리고 커널이나 드라이버나 이런 데에 가까운 뭔가 C 베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애들은 C로 짜세요. 그래서 앱을 두 개로 짜시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로 짤 경우에 그러면 두 앱 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8월 29일 날 C랑 C샵 앱 간에 각각의 앱이 여기서 앱은 단위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프로세스가 서로 어떻게 통신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단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그냥 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이거는 각각 클라우드의 대표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워크숍 자체는 이제 해커톤 참가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부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꼭지씩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당 한 명은 꼭 출석해야 되는데 이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은 라즈베리 파이 4에 저희가 이미 설치해드린 그 이미지 환경을 쓰시면 되고요. 그 접속 방법은 그때그때 참가자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메일 참고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워크숍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워크숍 1일차고 워크숍 9일차까지 있고 각각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메일이 그 팀에 갈 테니 그 이메일 참고해서 접속해서 1시부터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를 한다고 막 말씀하셔가지고 이왕이면 1시부터 들으시고 한 명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해커톤 워크숍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뭔진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멘토링을 하려고 해요. 무슨 문제든지 간에 이것과 관련된. 그래서 일단은 멘토링을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할게요. 첫 번째는 여기
여기 상주하고 계신 아까 전문가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여기 타이젠 스페셜리스트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방진석 책임님 계신데 방진석 책임님 손 좀 드세요. 저 제일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방진석 책임님이시고요. 저분이 여기 상주하시는 타이젠 스페셜리스트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시다가 특히 환경 설정이 잘 안 되시면 저분이 많이 도와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 1회 타이젠 팀에서도 여기 와서 사전에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하는 강의를 저희는 미리 와서 녹화를 할 거거든요. 수요일마다. 근데 이제 그 수요일에 녹화할 때 혹시 뭔가 오프라인으로 직접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때 오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그 멘토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촬영 일자는 뭐 일단 대부분 수요일이고 다음 주만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만약에 오실 거면 다음 주는 금요일에 오셔야 되는데 아무튼 네. 초반이라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후반에 갈수록 뭔가 자기 솔루션이 가다듬어지면서 실제로 개발을 하면 어려운 점들이 한두 꼭지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후반에 아마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도 업무 시간이 있어서 늦게까지 해드리고 싶은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밖에 못 드리고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못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마지막 3번째를 했는데 슬랙 채널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온라인 오프라인 계신 분들 다 지금 이 슬랙 채널 여기 클릭하셔서 지금 가입해 주세요. 네, 지금 요 주소 누르셔서 지금 요 페이지를 혹시 보시지 않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띄워드릴게요. 여기 가셔서 요 페이지 여시고 좀 내리셔서 멘토링의 온라인 멘토링의 슬랙 채널 여기에 가입해 주세요. 이거 다 공개로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온라인 멘토링을 할 거예요. 여기에 질문을 그냥 막 올리세요. 그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는 수요일 날 취합해서 한 번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커톤 전까지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마다 질문에 답을 해드릴 거고요. 그 슬랙 채널에 직접 올려주시면 어떤 질문이든지 다른 팀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서로 뭔가 도움을 주고받는 거니까 그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질문인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도 무방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슬랙에 오픈된 공간에 그냥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일단 슬랙 채널 여기 초대장, 이거 초대장이고요. 이거 누르시면 뭐 자기 계정 뭐 암호 이런 거 치라고 나올 텐데 그걸 다 치세요. 그러면 아마 그런 뭔가 가입 절차가 다 끝나면 요 첫 번째 왼쪽에 첫 번째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타이젠 IoT 상단에 요거 누르시면 요런 메뉴가 나와요. 요 메뉴에서 우리 채널 이름은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이라는 채널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눌렀을 때 그냥 여기에 채널에 뭐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그거 그냥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서 확장하신 다음에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누르시면 됩니다. 요 채널을 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채널이 2개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다른 아예 완전 제네럴하게 열린 채널이랑 2020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채널이 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는 2020 하드웨어 해커톤 서울 하드웨어 해커톤 채널에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커톤 때도 그렇고 워크숍 기간 중에도 그렇고 이 채널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다 얻으시고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받으시고 하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거 따로 운영하진 않을 거고요. 슬랙 채널 하나만 운영할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질문을 누가 올렸는데 자기가 아는 부분이면 답변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팀인데 이렇게 이 채널까지 누르셨으면 아까 생성한 GitHub 주소 있잖아요. 그걸 자기 팀 이름이랑 GitHub 주소랑 해서 거기에 적어주세요. 글을 남겨주세요. 왜냐면 오늘 미션이 아까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꼭 오늘 중에 해주세요. 이왕이면 지금 해주시면 베스트고요.
그래서 일단 슬랙 채널부터 빨리 여기 가입하시고. 저 지금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동시 송출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이파이를 여기 지캠프로 잡고 계시면 외부로 나갈 때 소리가 끊겨서 나가요. 저희 거 이거 녹음을 다시 떠서 해서 드리겠지만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 컴퓨터 필요하신 부분들은 다 저희 지캠프 연결하셨으면 다 끊어주시고요. 필요하시면 테더링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좀 써주세요. 네, 저희가 또 온라인 해커톤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슬랙 채널 가입하시는데 어려우신 분 손 드세요. 이거는 저희가 2시 10분에 시작할게요. 그 사이에 나는 슬랙 채널이던 깃허브는 모르겠다, 못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드시면 여기 계신 그 강석현님이나 이은영님이나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2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이라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정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네, 제가 말을 너무 천천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일단 슬랙까지 그리고 깃허브에서 리파지토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깃허브 주소를 슬랙 채널에서 공유해 주셨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제부터 그 뒤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물품을 배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물품, 오늘 나눠드릴 물품은 여기 적혀 있는 리스트에 있는 물품들이고요. 일단 그 팀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그 물품을 하나씩 가져가시고 여기 있는 대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으니까 제일 앞에 계신 분들부터 일단 먼저 이렇게 나오셔서 여기서 서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17팀이니까 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 어떤 물품들을 나눠 드렸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수령 다 하셨고요. 이제부터는 아마 거기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몰라서,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넣는다고 열심히 넣었는데 저기 방지석 스페셜리스트님께서 또 꼼꼼하셔가지고 아마 누락 없이 다 들어 있을 텐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중요한 부품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라즈베리 파이 4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4는 꼭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뭐 다 없어도 이 빨간색 케이스에 들어있는 라즈베리 파이 4 컴퓨터라고 써있는 이 박스는 꼭 있으셔야 돼요. 안에 내용물이랑. 요거 확인하셨죠? 요 플라스틱 케이스 여셔가지고요. 위에 뚜껑 이렇게 분리하신 다음에 아래층에 요 빨간색 케이스에 라즈베리 파이 4 컴퓨터가 있습니다. 네,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일단 요거 있는 거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흰색 케이스를 몇 개 가져가셨는데 요 자그만한 요 케이스가 라즈베리 파이용 그 전원 케이블이에요. 전원 케이블 요거 다 잊지 않고 가져가셨죠? 아마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아마 요 박스는 다 챙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SD 카드가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라즈베리 파이 4를 구동하려면 SD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SD 카드를 위에 뚜껑 여기다가 넣어 드렸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SD 카드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으신 분
제가 오전에 다 챙겨봤는데 이렇게 조그만 거라서 요 마이크로 SD 카드 여기에 저희가 타이젠 관련된 뭐 소프트웨어를 다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거를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되고, 네, 이 SD 카드를 포맷하시거나 그러면 다시 오셔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요거 있으신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시나리오에 따라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 일단 봉투에 넣어 드린 게 뭐냐면요, 요거요. 요게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이거든요. 이제 요것만 있으시면 댁에 있는 모니터랑 라즈베리 파이랑 연결하면 그냥 그 운영체제가 처음 떴을 때 나온 화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냥 TV에 연결하시든 뭐 연결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 HDMI 케이블은 만약에 내가 UI 앱을 짜겠다, 화면에 뭔가 그려주는 앱을 짜겠다, 그런 경우에는 요 케이블을 이제 활용해서 댁에 있는 모니터 혹은 TV랑 연결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피커라고 있는데요. 리스피커는 초록색 박스에 들어 있고요. 이건 음성 제어 시나리오를 하실 분들이 사용하실 거예요. 요 초록색 박스요. 네. 요게 마이크가 4개가 달려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4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음성 제어 시나리오에 이제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센서류나 이런 건 넘어가고, 그리고 카메라는 박스에 큰 거 이제 받으셨을 테니까 놓치기 쉽지 않으실 거고, 그거는 이 카메라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분석 같은 걸 하시려는 분들께서 사용하실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저항이나 뭐 빵판 이런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고, 그럼 이제 각각 이제 중요한 그 부분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적혀 있는 이제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따라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그냥 보시기만 해도 돼요. 일단은 라즈베리 파이 4 요 박스 열어보시면 라즈베리 파이 4 제품이 들어 있는데, 그 라즈베리 파이 4에 방열판이 이렇게 생긴 방열판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걸 꼽았으면 좋은데, 근데 아직 꼽지 마세요. 이거 스티커로 돼가지고 이제 자기 AP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면 돼요. 요게 이 방열판 사이즈에 맞는 그 뭔가 CPU처럼 생긴 혹은 메모리 뭐 그래픽 카드 뭐 이런 것처럼 생긴 검은색 거기다 붙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음성 제어 시나리오를 쓰실 분들은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 위에 붙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라즈베리 파이 위에 착탈할 거예요. 그러니까 착, 그러면은 방열판이 꼽혀 있으면 이게 안 꼽혀요, 공간이.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방열판을 꼽는 게 안전한데 안 꼽아도 동작은 해요. 대신 좀 뜨거워질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음성 제어 시나리오를 쓸 필요가 없다, 나는 다른 솔루션이다, 그러면 그냥 방열판을 꼽아 쓰시면 되고요. 음성 제어를 하실 분들은 방열판을 꼽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붙이지 마세요. 네, 음성 제어 시나리오 요 리스피커라는 걸 쓰실 분들은 방열판을 쓰시지 마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보면 밑단에 마이크로 SD 카드를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석현이 이거 뽑아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뒷면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 꼽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꼽으세요. 그냥 이렇게 꼽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어렵지 않은데 이걸 뭐 설명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얘 컴퓨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의 하드를 막 뽑고 전원이 켜 있는데 뽑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예민한 애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원을 뽑은 상태에서 SD 카드를 착탈해야지, 얘가 전원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 SD 카드를 뽑고 그러면 여기 있는 자료가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니 꼭 전원은 다 끄고 케이블을 다 뽑은 상태에서 SD 카드를 꼽거나 뭐 빼거나 해주세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IT 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혹시 실수하실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화면에 왜 넘어갔을까요? 그리고 무선 마우스가 있는데,
무선 마우스를 이제 화면을 이제 나는 UI 앱을 만들겠다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집에 있는 모니터나 이런 건 터치 스크린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터치가 안 되니까 그럼 뭘로 입력 장치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무선 마우스를 그래서 드린 거고, 무선 마우스를 여기 USB 타입의 무선 마우스거든요. 이 USB를 그 라즈베리 파이에 적당히 네 군데 구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 그냥 꼽으시면 돼요. 그럼 동작합니다. 그래서 터치 대신에 마우스로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HDMI 케이블, 아까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드렸는데 HDMI 케이블로 댁에 있는 모니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한 액정이나 뭐 이런 거 HDMI 케이블이랑 호환되는 제품에 꼽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HDMI 케이블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C타입의 전원선 왼쪽에 2개 구멍이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전원선이랑 가까운 구멍을 이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작은 구멍 2개가 다 마이크로 HDMI 케이블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그냥 HDMI 케이블은 되게 큰데 마이크로 HDMI 케이블 넣는 구멍은 좀 작아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듀얼로 HDMI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쓸 건데 이왕이면 전원이랑 가까이 있는 HDMI 케이블 구멍을 써주세요. 네, 어렵지 않죠? 전원이랑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USB 타입이기 때문에 USB 꼽아서 쓰시면 되고요. 네, 그것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버깅을 하려면 보통 시리얼 통신을 해서 호스트 PC랑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안에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만약 모니터를 쓰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가 부팅이 된 건지도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전원만 꼽아서는. 그래서 보통 이제 시리얼 통신을 해서 얘의 이 라즈베리 파이의 부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뭔가 하드웨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로 이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반대편에는 호스트 PC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드웨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금색 테두리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USB 쪽은 컴퓨터 호스트 PC에 꼽으시면 되고요. 뭐 윈도우든 뭐 우분투든 뭐 뭐든 간에 요 USB를 호스트 PC에 꼽고, 다른 쪽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요 핀으로 된 거는 요건 라즈베리 파이에 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 꼽는 방법 같은 건 아마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이 라즈베리 파이의 부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호스트 PC와 연결해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그 모니터를 쓰시던 안 쓰시던 간에 요거는 아마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니터로 출력되는 정보와 부팅할 때 로그 같은 그런 정보가 서로 달리 출력이 돼요. 그래서 모니터로 출력되는 정보도 있지만 뭐 커널 로그 같은 거는 오로지 시리얼로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리얼 통신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쓰셔야 되는데,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가이드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이제 센서류가 있는데, 센서류는 이제 나중에 페리퍼럴 강의할 때 그때 이제 다시 어떤 식으로 어느 핀에 꼽아서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성 제어할 때 어떻게 붙이면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 리 스피커라는 걸 바로 꼽아서 써도 돼요. 라즈베리 파이 핀이 40개가 있거든요. 라즈베리 파이에 핀이 40개가 있는데, 이걸 깐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40개의 핀이 있어요. 여기에 리 스피커 음성 제어용 마이크 여기에 꼽으실 거예요. 음성 제어용 마이크도 핀이 그 구멍이 40개가 있거든요. 이걸 다 꼽으면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음성 제어 신호를 할 때 여기 있는 다른 핀들, 그러니까 음성 제어가 40개의 핀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는 몇 개의 핀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40개의 핀을 다 쓰는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추가로 드렸냐면
멀티플렉서라는 걸 추가로 드렸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얘 역할이 뭐냐면 얘가 특별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 40개의 핀과 연결을 해서 이 위에다가 스피커를 다시 꼽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핀이 3개가 있거든요. 여기 120개의 핀이 있는데 40개가 다 똑같은 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력값, 입력값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꼽고 다른 두 군데에다가 자신이 만약에 센서를 쓴다, GPIO나 다른 그러니까 스피커가 점유하지 않는 다른 핀을 쓴다라고 하면 이 다른 구멍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음성 제어 시나리오를 하실 분들만 잘 들으세요. 음성 제어 하실 거면 이제 스피커를 써야 된다. 아까 마이크 리 스피커, 이름이 리 스피커라. 얘가 사실은 마이크거든요. 뜯어도 될까? 네, 그냥 뜯었고요. 이게 마이크예요. 이게 왜 이게 마이크가 네모나게 생겼네요. 여기 보면 상단의 좌 끝에 우 끝에 그 하단의 좌 끝에 우 끝에 조그마한 칩들이 있는데 이게 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크가 4개가 있어요. 4채널 마이크예요. 근데 보통 음성 인식할 때는 채널 수가 많으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발화하면 정확히 얘가 알아먹어야 되는데 채널이 하나면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여기 4개 있는 걸 써서 어느 정도 잘 알아먹는 하드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40개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라즈베리 파이에 꼽아도 돼요. 만약에 나는 센서류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분은 그냥 바로 꼽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시리얼 통신도 못해요. 아까 커널이나 이런 거 로그할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멀티플렉서를 쓰셔가지고 멀티플렉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아무튼 지금 뜯을 수가 없어서 아무튼 멀티플렉서를 중간에 두시고 라즈베리 파이에 멀티플렉서 얹히시고 그 위에 이제 리스피커라는 저 장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나 붙여놨는데 그럼 리스피커라는 장치가 40개의 핀 중에 뭘 쓰냐 이게 궁금하실까 붙여놨고요. 여기에 있는 핀은 리스피커가 자기가 점유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는 핀 외에 다른 핀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 홈페이지 주소를 달아놨고 리스피커 제품사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여기 이렇게 체크된 것들이 다 리스피커에 쓰는 거거든요.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 쓰지 않는 다른 핀들을 쓰시면 됩니다. GPIO 같은 거 다 열려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 되고요. 그럼 나중에 음성 제어 시나리오 하시는 분들만 다시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에 오셔서 요 핀과 겹치지 않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겹쳤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겹쳤으면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성 제어를 위한 목적으로 리스피커가 막 뭔가 제어를 할 텐데 중간에 GPIO를 내가 센서를 다른 걸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뭔가 출력값, 입력값을 막 주고받고 하면은 리스피커가 이제 혼동스럽겠죠. 그래서 리스피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음성을 이렇게 막 발화해도 말을 해도 얘가 못 알아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핀이 겹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리스피커가 점유하고 있는 걸 멀티플렉서에서 동일하게 이미 점유하고 있는 핀에다가 다른 걸 꼽아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니까 겹치지만 않게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걸 어쨌든 음성 제어 뭔가 마이크를 쓰실 분들만 나중에 이거 여기 오셔가지고 핀을 실제로 사용하실 때 겹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SD 카드를 저희가 다 구워왔어요. 우리가 거기다가 타이젠 그 최신 버전을 구워왔는데 최신 버전이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버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 중인 버전이 모든 소프트웨어 그렇지만 개발 완료 버전이 아니라서 버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그가 있는 거는 저희가 뭐 파악을 해서 고치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도 모르는 것도 막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문제없이 돌아가고요. 저희가 만든 앱들 그런 거기에 올라가 있는 몇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앱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어쨌든 SD 카드를 사용하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장, 그러니까 SD 카드가 뻥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물리적으로 SD 카드 자체가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매번 한 명씩.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원을 켜놓은 상태에서 SD 카드를 착탈을 하면 고장날 확률이 좀 드물지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물리적으로 고장난 것처럼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다시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다시 설치해도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심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여건상 SD 카드가 고장날 수 있어요. 갑자기 부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일 확률이 높으니까 괜히 거기에 삽질하지 마시고요. 그 여기 직캠프에 오시면 방지석 책임님 아까 그 스페셜리스트 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께 좀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고, 만약에 자기가 우분투 PC가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우분투 PC로 하면 저희가 툴이 있어서 그걸 직접 구우셔도 되는데 이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셔서. 그래서 그냥 오시면 새로 SD 카드 구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발생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뭐가 이상하다 하면은 들고 오시면 됩니다.